세모 이러면서 그 뒤에 문장 진짜 중요해. 조금 다를 거예요. 10법 할 때마다 고슴도치가 생각나는데 사랑 안에는 불안과 균열,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둠도 필요해. 여러분 안녕, 헨소연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김수영의 시를 배워볼 건데요. 김수영의 수많은 시들 중에서도 오늘 배울 시는 김수영의 사랑입니다. 네, 이 김수영의 사랑은 교과서 문학작품에도 실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문학교과서, 특히 창비문학교과서에 실린 시인데요. 창비문학교과서에서도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실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딱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국어 수업을 딱 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작품이 이 김수영의 사랑이다. 보통 김수영이라고 하면 참여시를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 김수영의 사랑을 읽어보면 조금 그런 참여시보다는 연인에게 쓴 것 같은 그런 사랑시, 연애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목부터가 일단 사랑, 그렇잖아요. 그죠? 네, 김수영의 사랑은 현대시예요. 그리고 막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시. 그럼 일단 먼저 시를 여기에 쓰고 작품 분석 같이 해볼게요.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시의 특징 중 하나는 상징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 안에서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둠, 불빛, 진짜 깜깜한 어둠, 그리고 진짜 밝은 불빛 이렇게 의미하기보다는 이 어둠은 조금 더 부정적인 상황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상징하는 의미인 거고, 이 불빛 역시 긍정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상징적인 시어들을 많이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같이 해볼 거지만 이 어둠, 불빛, 사랑, 그리고 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 그런 게 전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말 그 얼굴, 불빛, 사랑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지시적인 언어로서 지시적인 의미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시의 특징 중 하나는 주지적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주지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주지적? 주지적이란 게 뭐냐면 감성, 이렇게 감정보다 이성이나 지성, 합리성 등을 더 강조하고 더 중요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주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 시를 읽어보면 님 그리워요. 막 슬퍼서 울어요. 저 님 못 보내요. 막 잊지 못해요.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덤덤하게 이성적으로 자기의 심리 상태, 자기 상태 이런 거를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막 푹 받쳐서 시를 쓴 거라기보다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쓴 시다. 그런 주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로 한번 작품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부터 같이 볼게요.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지금 첫 번째 있는 이 행은 사랑을 꾸며주는 말이죠. 이 사랑은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이래요. 이 어둠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긍정 부정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모든 걸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시어를 볼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아주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어둠 여기서는 부정적 상황 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불빛은 동그라미 긍정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상황에서든 이 사랑은 변치 않는데요. 그럼 사랑의 속성, 이건 어떤 걸까요? 여기서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사랑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똑같다. 항상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1년이야. 우리 벌써 3분의 1이나 했어요. 그치? 근데 1년 잘 보면 조금 어순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거죠. 만약에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너로 해서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뭔가 이 너로 해서 뒤에 있는 것보다 좀 앞으로 가져오는 게 우리나라 말의 어순상 더 자연스러워요. 그치? 이렇게 어순을 의도적으로 바꾼 거, 시 속에서 바꾼 거, 이런 거를 우리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했나요? 도치법, 그치? 항상 도치법 할 때마다 고슴도치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사실 고슴도치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도치법. 여기서는 도치법을 할 수 있다. 빨간색 말고 분홍색으로 적어볼게요. 표현 방법은 분홍색으로. 도치법. 쓴 걸 알 수 있다. 도치법. 이제 이연 같이 봅시다. 그러나 너의 얼굴은 잠깐. 그러나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막 but, however 이러면 밑줄 세모 이러면서 그 뒤에 문장 진짜 중요해. but 다음에 나오는 문장 진짜 중요해 하면서 이 그러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봤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러나가 시상을 전환해주는 A입니다. 그러나 삼각형 치고 이 그러나의 역할은 시상을 전환해줘요. 시상 전환. 저번에 초록색으로 쓰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잘 보이려나?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 그러나는 시상을 전환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1연에서의 말했던 거랑 그러나 뒤에 말했던 거는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 1연에서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똑같아.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어. 근데 이 그러나라고 나왔죠. 그러면 사랑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같이 볼게요.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오잉? 1년에서는 어둠이나 불빛이나 변치 않는다 했는데 2년 보니까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 그 순간성에 꺼졌다 살아났대요. 이 꺼졌다 살아났다. 꺼졌다는 소멸이라는 더 큰 개념으로도 바라볼 수 있죠. 소멸. 살아났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성이라는 보편적인 관념으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아까는 변치 않는다며 1년에서는. 근데 2년에서는 그 사랑이 커졌다가 살아난대요. 여기 너의 얼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너의 얼굴은 이 사랑을 알려준 사람이죠. 이 화자한테 사랑을 알려준 사람의 얼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너의 얼굴은 이 사랑을 준 사람, 그리고 사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꺼졌다 살아났다. 막 불빛이 들어왔다 어둠이 왔다가, 불빛이 왔다가 어둠이 들어왔다가 이런데요. 그리고 이 어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부정적인 상황, 불빛은 또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연에서는 이 사랑의 속성이 변한다, 그러니까 막 꺼졌다 살아났다 라고 했을까요? 아까 이 시의 특징 중 하나가 상징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시에서 이
사랑을 가르쳐준 이 너는 화자에게 이 시 그대로 화자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인 동시에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화자의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우리 딱 직관적으로 느끼는 건 이 너가 연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이 너를 민주, 자유, 평화 라는 의미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민주, 자유, 평화라는 의미로서 이 너를 바라본다면 이 어둠은 독재라고도 볼 수 있고 독재. 불빛 또한 자유, 민주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 민주, 자유, 평화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시련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깊은 어둠 속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독재 암울한 상황에서 자유, 민주,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독한 어둠, 죽음과도 같은 최고조의 어둠을 겪어야만 비로소 불빛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꺼지는 게 필요하다. 생성하기 위해서는 소멸은 불가분하다. 소멸도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예요. 한마디로 이 너라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 화자의 사랑의 대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둠과 같은 그런 소멸의 과정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1연에서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2연에서는 불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사랑은 변할 수 있어. 살아나려면 불빛으로 가려면 어둠을 거쳐야 돼. 꺼지기도 해야 돼. 그래서 불안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연은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서야 우리 그러나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알 것 같아. 그치? 사랑은 1연에서는 사랑은 똑같아. 그러나 시상을 전환하고 근데 사랑은 불안을 동반해. 사랑은 막 소멸했다가 생성했다. 그래. 그래서 불안하기도 해. 라고 이 그러나가 시상을 전환해 주죠. 이제 3년 같이 볼게요.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번개처럼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반복이 쓰였다. 분홍색으로 반복. 우리 반복이 쓰이면 노래 부르는 듯한 그런 리듬감, 운율감도 주고 또 강조의 효과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시에서 보면 번개처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딘지 보니까 너의 얼굴은 또 너의 얼굴은 또 너의 얼굴은 이렇게 너의 얼굴은도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요소는 번개처럼이랑 너의 얼굴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너의 얼굴은 사랑하는 대상의 얼굴이니까 사랑이라고도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다 그랬고, 근데 이 너의 얼굴은 그러니까 사랑의 금이 같대요. 이게 균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로도 또 균열도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균열도 있고 불안도 있고.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선생님 이 시 여기서 끝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뒤에 더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어. 왜 그럴까요? 뭔가 이 마지막 3년 조금 문장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뭐야 여기가 진짜 끝인가? 뒤에 뭐 더 이야기 없나?
뭔가 너의 얼굴은 뭐 아름답다. 너 아직도 내 머릿속에 뭐 넘쳐난다. 뭐 아무튼 뭐 그런 막 뒤에 막 서술어가 있을 것 같은데 딱 너의 얼굴은 하고 여기서 끝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부분이 생략되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생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략법. 지금 이렇게 표현 방법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식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이 시는 대립하는 의미가 대응되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해요. 어둠, 불빛이라는 대립하는 이런 시어가 나오고요. 또 꺼졌다, 살아났다. 이 부분도 의미가 대응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변하는 부분, 그러나를 앞뒤로 1연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랑의 불변성, 항상성에서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는 사랑 안에는 불안이 존재한다 라는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에는 그 사랑 안에는 불안도 있지만 균열 또한, 금이 가는 그런 균열 또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에서 보면 여기서 반복, 도치, 생략 이런 게 쓰였죠. 도치는 어순을 바꿔서 말하는 걸로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이 부분에서 도치법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반복은 너의 얼굴은 너의 얼굴은 너의 얼굴은 그리고 번개처럼 번개처럼. 그리고 시어 또한 반복돼요. 어둠이라는 시어도 반복되고 불빛이라는 시어 또한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에 금이 간 너의 얼굴은 그 뒤에가 없어. 여기가 생략법이 쓰였다. 네, 그러면 오늘 김수영의 사랑이라는 시 같이 알아봤고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규보의 꽃샘바람이라는 시도 또 생각이 났어요. 그 이규보의 꽃샘바람에서도 역시 소멸과 생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생장하려면, 자라려면, 성장하려면 소멸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려면 사랑 안에는 불안과 균열, 소멸이 존재해.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둠도 필요해. 뭔가 비슷한 라인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생성과 소멸이라는 존재론적 의미를 이 사랑이라는 매개로 탐구한 작품 김수영의 사랑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한 컷 문학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